형법총론 두 번째 수업인데 수업이 어렵진 않죠. 어, 자, 다음에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는 선구자가 백가리아라고 그랬죠. 그 죄형 법정주의의 그 백가리아는 우리 그 형법의 선구자라 할까요? 어, 귀족 가문에서 백가리아는 태어났고요. 어, 베카리아가 법률학자이자 경제학자, 수학자이고요. 당시에 그 형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오늘날 그 베카리아처럼 공적 이익, 형벌은 공적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장했던 베카리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가 어떤 법인지 한번 볼게요. 죄형 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형벌을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어, 이 성문 법률로 규정된 거는 그걸 위반했을 때는 범죄가 되고 또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과한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는 거죠, 그죠? 즉 협의의 법률을 운영하는데 후파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를 많이 했죠.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고 심판은 앞 시간에 배웠던 국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파를 정리하면 국파는 객관주의예요. 객관주의. 그 다음에 국파는 결과 반가치. 그 다음에 국파는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 다음에 국파는 도의적인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도의적 책임론 이렇게 볼 수 있고 심판은 반대라고 그랬죠. 심판은 결정론이면 비결정론, 객관적이면 주관주의, 범죄자에 대한 주관, 자유의지면 비자유, 그 다음에 도의적 책임론이면 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다. 사회적 책임론. 또 심파에서 강조하는 게 결과 반가치. 그러면 이거는 행위 반가치. 이렇게 분리라고 그랬죠. 심판은 백가리가 주장했던 죄형 법정주의 자체를 부정했다. 양학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대학파는 법률의 내용까지 어, 법률이 있다면 그 내용도 올바르게 적절하게 정해져야 된다. 적절하게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적정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있다면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가 있다면 더 넓은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가 있다. 아주 광범위하죠. 현대에는 오늘날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했다. 됩니다. 죄형 법정주의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주의예요. 법률주의란 건 뭐냐면 일단 모든 국민이 처벌하려면 법에 규정되어야 된다. 따라서 원칙은 형법을 처벌하는데 관습적인 형법은 안 된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법에 규정이 없는 불문법은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정말 법률이 없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포괄적 위임 금지. 이 법에서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법률을 실현하려면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 불령인 시행규칙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법률에서 이 법률 자체에서 포괄적인 위임, 그러니까 권한을 정확하게 뭘 준다면 거기에 맞게끔만 줘야지 추상적으로 알아서 해.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줘야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면 안 된다. 포괄적 위임을 금지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성문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습으로 정한 것도 금지된다. 이제 그러나 예외가 있다겠죠. 예외.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정할 수 없는 때, 이럴 때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에서 법률에서 재화형을 대충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의 범위를 정하여 명령, 주로 명령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 규칙은 아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위임한다, 허용된다 해놨죠. 그래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된 거는 명령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다. 그래서 죄와 형벌은 법률주의에 따라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한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이나, 자, 관습법은 불문법이죠. 또한 이 문서에 없는 성문법이 없다면 관습법으로 성문법을 보충하는 거죠. 그죠? 보충. 또한 성문법이 없다면 또 보충할 수 있는 게 뭐죠? 판례. 판례. 또한 성문법이 없다면 보충하는 게 뭐죠? 조리.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를 봐볼까요?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 법률주의 원칙 위반. 자, 법률주의. 자, 구성요건 이렇게 하는데 구성요건 하면 되게 어려워서 제가 죄명이다. 구성요건과 죄명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구성요건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죄명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성요건과 형사제재, 형사처벌이 명확하지 않는 법. 이거는 누가 봐도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그죠? 구성 죄명이 이거다. 사람을 죽인 자, 살인죄, 남의 돈을 남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자, 사기죄, 남의 물건을 훔친 자, 탈취한 자, 절도죄. 이게 정확하게 죄명과 어떻게 형을 처벌하겠다. 제재가 명확하게 있어야 법률이 되겠죠. 이게 위반한 게 뭐냐? 자, 옛날에 노동조합법에 보면 그 법의 죄명, 구성 요건을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자, 단체 협약은 법률입니까? 아니죠. 왜 노동조합법의 법이 법률에 위반한 자야 되는데 협약에 위반한 자라고 표현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법률주의에 위반한 거죠.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구성요건, 즉 죄명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 협약에 위임하고 있다. 단체 협약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했기 때문에 법률주의 위배다. 죄형 법정주의 위배다. 그런 거죠. 또한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게 하는 거는 죄명은 명확하게 기록돼야 되거든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 구노동조합법은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라고 표현됨으로써 법률주의를 위반했다. 본 겁니다. 두 번째, 시험 자주 나온 판례는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정관이란 거는 우리가 약속해서 규정을 정하는 거죠. 정해서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회사를 정하거나 사단법인 또 재단법인을 만들면 정관을 만들잖아요. 너희들은 이 정관대로 따라야 되고 행동하는 사람만 여기에 임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정관이거든요. 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집을 방문하거나 또 집을 가옥별로 방문한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겠다 하도록 규정한 구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법은 법률이죠. 법률에서 제137조 2항, 125조에서 준용하는 5조 3항의 부분, 정관으로 정하는 이거를 방문한다. 여러분 보기에는 말도 안 되죠. 차라리 노동기업협동조합법에 법조항에서 이 조항에 따라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호별 방문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현해 보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정관은 법률이 아니잖아요. 법률주의 위배예요. 왜 정관이 마치 법처럼 정관으로 정하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됐다 보는 겁니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협약 잘못되고 정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많이 나온 건데 부정선거 관련 처벌법, 법률이죠. 법 5조 4항에 동법, 즉 부정선거 관련 처벌법 제5조 1항에 예비 음모한 자, 예비하고 선거를 음모한 자는 처벌한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하면 어떻게 형벌을 뭐 6개월 이상, 1년 이하 따로 형을 규정해야 되는데 규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규정하지 않았으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예비 음모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그러면 처벌하면 형벌 몇 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법률주의 위반하고 안 되는 거 위반되는 거죠. 처벌한다고 그러면 예비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없어요. 잘못된 거죠. 자, 대법원 판례 1977년 6월 28일 날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77도의 251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알기 쉽게 기록해 놨는데요. 선고일자입니다. 77년도 6월 28일 날 대법원 판사가 판결했다. 선고했다. 선고일자고요. 사건 이게 이제 사건 접수표거든요. 77도의 251은 사건 접수표인데 형사 사건은 5입니다. 5. 5. 민사 사건은 아, 아로 시작합니다. 행정 사건은 우, 오, 아, 우 이렇게 순서대로 부여되고요. 1심은 기역, 2심은 니은, 3심은 디귿이거든요. 대법원은 3심이잖아요. 그래서 77 대법원 형사건 5의 대법원 도 251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이게 채워지면 도에 70km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77도에 251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요. 법률은 명확해야 된다. 볼게요. 자, 구성 요건은 죄명이라고 있죠. 이 죄명에 따른 형사, 제재, 처벌. 자, 제재는 처벌인데 형벌과 보완촉이 있다겠죠. 이거를 법률로 몇 년형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이게 명확성이죠. 명확하게 해야만 지켜갈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 구성 요건, 이 죄명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 읽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형사 제재는 그 종류, 징역형이다, 금고형이다, 벌금형이다. 상한, 최대 몇 년까지, 최대 50년. 미국은 뭐 제한이 없죠. 뭐 미국은 몇백 년도 있더라고요. 상한에 대해서 몇 년까지다.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그 상한 폭을 정해야 한다. 형사 제재로서 절대적인 부정기억. 이게 절대적 부정기억은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제 기록해놨는데, 성인에 대해서는, 자, 징역 5년. 자, 상대적 부정기억은 징역 2년에서 5년이다. 상대적으로, 재판할 수가 있죠. 근데 성인은, 자, 그러니까 이제 성인은 형을 정기형 5년, 5년만 살아. 근데 청소년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징역 2년에서 5년에서 약한 걸로 하겠죠. 하지만 징역 절대적 부정기형이라는 거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간이 없어. 뭐 고무줄, 응? 고무줄 표현처럼 이거는 금지한다. 이거는 오늘날 맞지 않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죠. 자, 제가 적어놨는데 징역형을 예로 보면 현행법상 현행법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소년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기형. 상대적이라는 거는 어, 이 기간이 서로 마주하는 상대성이 있죠. 기간이 서로 마주하는 상대성 원리 2년에서 5년. 그래서 청소년을 좀 상황에 따라서 배려하는 상대적 부정기다.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양쪽에 상대성이 있는 부정기형을 주고 있고요. 성인에 대해서는 정기형, 징역 5년 이렇게 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 부정기형이다. 상대방이 있는 기간이 있는 부정기형, 또 정기형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상대적 부정기형과 정기형 이렇게 구별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겠죠? 하지만 기간이 없는 절대적인 부정기형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를 정리해 봤는데요.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다. 우리가 내용을 표현할 때 되게 신경 써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음란하다. 음란한 거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잖아요. 음란하다. 이거는 판례는 음란이라는 표현은 명확하다고 봤어요. 명확. 음란한 표현은 명확하다. 하지만 저속적이야. 저속해. 이거는 판례는 불명확하게 봤어요. 꼭 구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음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명확성의 원칙에 합치한다. 하지만 저속하다. 이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음란의 개념과 달리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하더라도 그 의미의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다. 이 저속의 개념에는 출판사의 등록이 취소되는
성적 표현의 하한. 하한이란 거는 뭐 1년 이상, 2년 이상 이게 하한이거든요. 하한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정도 자신의 표현 내용을 조절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명확성의 표현 원칙에 반한다. 저속의 개념에도 이 저속의 개념에 출판사가 썼는데 하한이 표현이 안 되는 열려있다. 자신의 내용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저속이라는 표현은 뜻을 모르는 추상적인 표현이다.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음란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표현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음란 나오면 명확한 표현, 저속한 표현이 나오면 명확하지 않는 표현을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판례니까 판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판례로 구별하는 겁니다.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판례로 구별한다. 그래서 판례로 구별하려고 하면 음란은 명확하고 저속은 불명확하다.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국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금지되는 직업 소개의 대상을 위와 같이 공중도덕의 유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공중도덕의 유해라는 기준에 맞추어 특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 자, 공중도덕상 유해다. 공중도덕상 문제가 있다. 자, 여러분 보기에 공중도덕이라는 표현이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공중도덕. 자, 판례는 이 공중도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특정하거나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직업안정법 조항은 직업안정법은 직업을 알선하고 직업에 대해서 음, 건전한 일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죠. 직업안정법. 이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에 나온 명확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공중도덕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벌써 두 개 나왔죠? 저속하다. 공중도덕. 이 두 가지가 표현이 나오면 판례는 명확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판례 세 번째 볼게요. 자, 아동의 덕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동의 덕성. 아동의 덕이 있는 성질. 자, 아동의 덕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가 있는 책,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아동보호법의 조항. 자, 아동의 덕성. 자, 여러분은 아동의 덕성을 구체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대법원에는 어렵다. 대체 아동의 덕성이 뭐냐? 응? 아동의 덕성이 뭐냐? 어렵다. 그래서 아동의 덕성이 나오면 불명확하다. 판례는 보는 겁니다. 아동의 덕성 표현은 불명확하다. 네 번째, 외국환 관리 규정에 따라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미풍양속,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그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자, 외국환 관리 규정에 관련된 표현, 외국환 관리법, 외국환 관리 규정에 규정된 도박과 기타 범죄, 도박하면 외국환 돈 쓰잖아요, 그죠?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그 구성 요건, 즉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하거나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죄명을 하는데 선량한 풍속 이렇게 해놓으니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보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 풍속과 미풍 또 나왔죠.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이라는 온전하지 않는 불온 통신 개념은 그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되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 이것도 역시 선량한 이 표현인데 미풍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전기통신사업법, 통신 관련 법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 미풍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에 어긋난다. 또한 4번에 보면 외국환 관리법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에서 선량한 풍속 이것도 너무 추상성이 있다. 정형화되지 않았다 해서 두 가지 역시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본 겁니다. 6번 볼게요. 6번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거짓말의 통신을 한 자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자, 이게 무슨 말 아니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 허위의 통신이 뭐냐? 문자를 보냈냐, 전화 통화를 했냐, 무선 연락을 했냐. 이 허위의 통신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랑 이것도 역시 대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표현한 겁니다. 7번째,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고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이 불쾌감을 표현해 준 것,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호는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 불쾌감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뭐냐? 불쾌감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 불쾌감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본 겁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의 통신 너무 추상적이다. 앞으로 가볼게요. 미풍 전기통신사업법 미풍 너무 추상적이다. 외국환 관리의 선량한 풍속 이 풍속이 너무 추상적이다. 아동보호법의 아동의 특성 너무 추상적이다. 또한 음란의 는 정확한데 저속이라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다. 공중도덕 너무 추상적이다.
직업안정법의 공중도덕 너무 추상적이다. 자,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저속하다. 두 번째, 직업안정법의 공중도덕 명확하지 않다. 세 번째, 아동보호법에 나오는 아동의 덕성. 아동의 덕성이 대체 뭐냐? 추상적이다. 네 번째, 외국한 관리법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이게 대체 뭐냐? 추상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密풍이라는 양속. 이密풍이라는 표현 너무 추상적이다. 여섯 번째, 통신기본법에 나오는 통신 너무 추상적이다. 또 하나, 경범죄처벌법에 나오는 불쾌감 너무 추상적이라고 판례는 본 거죠.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법조항은 명확하게 표현을 써야지 법조항에서 이런 통신, 불쾌감, 미풍양속, 또한은 저속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다 명확하지 않다고 판례는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1주차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보고요. 지금 우리가 재형법정주의 또 명확성 원칙을 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여간 판례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할 수 쉽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